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이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삼아 눈부신 발전을 한 도시들, 국가들 사례를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닥치고 있는 지금 엄청난 미세먼지 등 여러 환경의 위기 상황에서 그걸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의외로 이 위기가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되었던 그런 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는 수도인데요. 자전거 도시로 유명한 덴마크 코펜하겐시에서 제안한 자전거 친화 도시 지표인 코펜하겐 인덱스에 따라 경기도 주요 도시 수요 등의 자전거 교통 지수를 평가해 보면 인식 수준으로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에 속한다고 하네요. 자전거 주류 문화는 주로 자전거를 레저용이 아닌 출퇴근 등 학교 등 교통수단과 화물 운송 등 실용 자전거를 활용할 때 사회적 인식, 정치, 제도, 인프라 등을 의미합니다. 자전거 하위 문화는 자전거 노래, 영화, 놀이, 스포츠, 제작 문화, 자전거 예술, 잡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명 에어 덩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된 민간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덩키 리퍼블릭은 혁신적인 자전거 공유 사업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동차에 적용된 공유 플랫폼 아이디어를 적용한 공유 자전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GPS 자동 추적 잠금 장치 키트, 일명 동키 락, 동키 프레임 스티커, 동키 패널만 있으면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자전거를 빌려주고 돈을 벌고 싶은 잉여 자전거 주인이나 자전거 숍 상인들은 동키 리퍼블릭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GPS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키트를 사서 자신의 자전거에 부착한 후 길거리에 두고 사진을 찍어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이 자전거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마다 통장에 돈이 쌓이게 된다. Y키트를 장착한 자전거는 GPS로 추적되고 자동 잠금되며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곳에나 주차가 가능하며 도난도 방지할 수 있다. 적은 자본으로 민간 공유 자전거를 시작할 수 있고 운영 관리비도 적게 든다. 개인 자전거는 개인 사용자들이 유지 관리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이 자세한 내용은 www.donkey.bike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굉장히 유망한 사업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전거 친화 도시 이렇게 리스트를 찾아보시면 덴마크가 항상 우위를 달리거든요. 그래서 한 좋은 예였고요. 두 번째는 스웨덴 호수 도시 한마르비인데요. 오염된 공장지대를 1992년부터 생태 계획 도시로 재개발했다. 에너지와 생태 부하를 다른 지역의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지금도 물 사용량이 1인당 하루 150리터로 서울 324리터의 반이 안 된다. 한마르비엔 호수로 연결되는 실개천이 구석구석 뻗어 있다. 실개천 옆으로 산책로가 이어지고 카페, 레스토랑이 그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시민들은 보통 노면 전차를 타고 다닌다. 도심에 자동차를 몰고 나와 봐야 시속 9km 이상 달릴 수가 없다. 스톡홀름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페리를 타고 호수를 건넌다. 하수처리 부산물인 바이오가스로 버스를 움직이고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오는 메탄가스는 난방 발전 연료로 쓴다. 면적 2km/제곱미터 60만 평 밖에 안 되는 한마르비가 세계적 에코 도시의 브랜드를 쌓아가고 있다. 집 앞 투입구에 쓰레기를 넣으면 진공흡입 방식으로 저절로 이송되는 시설과 같이 한국 신도시에도 한마르비 모델을 적용하는 걸 연구해야 한다. 한마르비 에코센터 이사장은 이 도시가 성공한 가장 큰 원인을 환경에 대한 총체적 관심을 가지고 개발 목표를 삶의 가치관을 실현하고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데 두었으며 이에 따른 기술 발달의 결과마저도 자연의 일부로 환원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신필균 저자님의 복지국가 스웨덴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끝의 내용은요. 그래서 한마르비는 에코 도시로서 굉장한 롤 모델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발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일본의 기타큐슈라는 지역인데요. 공해로 인해 피부병이나 호흡기 질환을 겪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던 기타큐슈시 도바타 지구 부인회가 행동에 나선 것은 1964년부터다. 도바타 지구는 특히 신일본 제철의 공장이 지역 어린이들이 다니던 시로야마 초등학교와 주택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탓에 피해가 컸던 곳이다. 도바타 부인의 어머니들은 공장에서 내뿜는 물질이 몸에 해롭다는 인식조차 드물었던 당시에 무턱대고 기업들에 항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고 여겼다. 주변 대학 교수들을 초빙해 기타큐슈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이들 교수와 함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었다. 공해 정도와 아이들의 호흡기 질환 발병으로 인한 결석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했고 오염물질 배출량과 결석률이 거의 동일한 궤적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시각화했다. 1965년 도바타 부인회는 보고대회 형식의 도바타 부인회 대회를 열어 이렇게 작성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기타큐슈시의 공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진들을 전시했다. 파란 하늘을 원해요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찍어 상영했다. 기타큐슈시는 수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한 오염물질 고농도 상황에 대비한 실시간 대기 오염 감시망을 갖추고 있다. 오다 계장과 만난 기타큐슈시청 10층 한편에는 미세먼지, 오존, 질소 산화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종합상황실인 대기오염 상시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다. 큰 화면에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대의 컴퓨터 화면에서는 미세먼지, 오존 등 주요 오염물질들의 현황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기타큐슈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찾아봐도 꽤 많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모범 사례로 기타큐슈시의 에코타운 센터까지 이렇게 어떻게 그 환경의 위기를 잘 극복했나를 많은 해외에서 이렇게 보러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독일. 스웨덴 한마르비와 함께 수돗물 소비량이 현저히 낮은 독일의 환경기술은 미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동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원자재 부족 현상으로 인해 혁신적인 환경 기술을 이용한 문제 해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독일의 환경 산업은 세계 제2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이 20%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환경 산업을 키워서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기계설비협회 VDMA에 따르면 2003년 독일 환경기술 산업 매출 중 대기오염 기술의 비중이 3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술의 비중이 38%, 정수 및 폐수 처리 기술이 29%이다. 독일의 환경기술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특허 출원율이 높으며 우수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신규 환경기술 솔루션 개발력이 뛰어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환경산업도 꼭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환경도시 수도 독일 친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인데요. 이 화면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이 지붕을 보시면 태양광이 다 설치되어 있죠. 그 인구 20만의 도시 프라이부르크는 자동차보다도 전기로 움직이는 트램과 자전거가 더 많다.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의 시민들은 출퇴근,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이 3분의 1이 넘고 심지어 도시 전체 인구보다 자전거 수가 더 많을 정도다.
도심 곳곳에는 자전거 주차장은 물론이거니와 자전거 전용 도로의 길이는 500km에 이른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자전거 더 친화적인 자전거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거 이런 것들 사실 몸에도 좋잖아요. 운동도 되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현대인들은 운동도 되게 부족한데 운동량도 그런 식으로 해서 더 건강해지고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또 그 환경 산업을 키워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을 보시면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곳도 굉장히 엄청나게 뭐 앞에 안 보일 정도로 그 라이터를 켜고 낮에도 운전해야 할 정도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깨끗한 도시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예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미국 환경시장은 미국의 이제 EBJ (Environmental Business Journal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약 3,637억 달러의 수입으로 세계 시장의 32%를 차지하여 세계 1위라고 하네요. 우리도 이제 환경시장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미국의 환경시장은 1970년에 200억 불 시장 규모에서 2004년 2,450억 달러로 12배 성장을 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 연간 10% 성장률, 1990년대에는 다소 줄어들어 연간 8%의 성장률을 차지했다. 폐기물 관리 시장이 시장 규모 1위이며 수자원 시장이 그 뒤로 수처리 서비스 시장 순위다. 그래서 정말 이런 환경 문제가 그 심각한 거를 너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정말 선두적으로 해결하면서 환경 산업도 키우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창출하면서 새로운 또 도시로 거듭나면서 이미지도 바꾸고 또 관광산업 그리고 뭐 외국인들은 사실 공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공기가 다들 좋은 나라에서 살다가 이렇게 공기가 나쁜 나라에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행이든 뭐 사업이든. 그래서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거는 경제 성장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엄청난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